즐거운 속성형 양아치입니다. 오늘 이제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세 번째 시간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극한 성질 보기 전에 먼저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 다항함수라는 게 뭐냐?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이 그런 어떤 다항함수가 fx일 때 그 말이죠. 자, 그럴 때 fx가 다항함수일 때는 a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그 말이에요. 자, 극한값이 있다 그 말은 우극한, 좌극한을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우극한, 좌극한이 있고 둘이 같을 때를 극한값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a 지점에서의 극한값 이런 표현이야. a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fa랑 같다 그 말이에요. a 지점의 함수값하고 같아. 자, 다항함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2차식이 뭐가 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뭐 3이 있는데 여기 함수값이 뭐 2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에요. 여기 함수값이 2였다. 자, 그럴 때 우리가 3의 좌극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라겠죠. 3의 왼쪽에서 x가 온다. y값이 이렇게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3의 좌극한은 2야. 그렇죠? 3의 좌극한 2. 근데 3의 우극한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오니까 그것도 2죠. 어쨌든 3의 좌극한이든 3의 우극한이든 둘 다 2를 향해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극한값은 2라고 해요. 그런데 3일 때 함수값 자체도 2죠. 그러니까 3의 함수값이 2인데 그것이 바로 3의 좌극한, 3의 우극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항함수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1차 함수인 직선도 마찬가지고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제 뭐 뒤에서 배울 건데 연속이라는 말이 좀 있는데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쨌든 다항함수는 이렇게 그래프가 쭉 안 끊어지고 다항함수는 이어져 있어요. 다항함수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3에서의 좌극한, 3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함수값 모두 같아요. 그렇죠? 자, 다항함수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어떤 A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그냥 그 지점에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도 같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오늘 이제 극한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가 a 지점의 극한값이 l이다. 자, 극한값이 l이다 그 말은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극한값이 있다 그 말은 앞으로 그냥 우극한, 좌극한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극한값이 있다 그 말은 우극한, 좌극한이 이미 존재하고 같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fx가 a 지점에서 극한값이 l이다. 그리고 gx는 a 지점에서 극한값이 m일 때, 그리고 lm은 실수일 때,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즉 두 녀석이 다 f든 g든 간에 a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말이에요. 존재할 때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질이냐? 자, kfx라는 거 뭐야? fx의 어떤 k배, k는 상수입니다. fx의 k배인 어떤 그런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도 a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요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fx가 아까 k배가 됐었잖아요. 즉 그 k를 밖으로 빼서 fx의 극한값을 k배한 거, 즉 kl 그거랑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fx의 극한값을 그냥 k배한 거랑 같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또 두 함수의 합과 차인데, 자, 위의 것은 합, 아래 것은 차를 뜻해요. 두 개를 같이 써는 겁니다. 두 함수를 합한 함수를 a에서 극한값을 구하면, 자, a에서의 f 극한하고 a에서의 g의 극한을 더한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l 더하기 m 그 말이고, 뺀 거, 밑에 거 뺀 거. fx에서 gx 뺀 것의 극한값은 fx의 극한값에서 gx의 극한값을 뺀 거랑 같다. l 빼기 m이다 그 말이에요. l 빼기 m이.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성립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함수가 각각이 a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어떤 함수의 상수배인 함수의 극한값은 그 지점에서 그것의 극한값은 원래 극한값의 k배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fx의 극한값의 k배. 자, 그리고 두 함수의 합이랑 차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의 a 지점의 극한값은 따로따로 f의 극한과 g의 극한을 따로따로 더하거나 뭐 빼기로 되어 있으면 빼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극한의 성질입니다.
상수배일 때, 합이나 차일 때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면 돼요. 이것은 이미 이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조건은 각각이 LM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야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둘 다 각각의 A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알겠죠? 자,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하자는 겁니다. 자, 극한에 대한 성질 또 다른 거. 자, 두 함수가 있을 때 아까랑 똑같은 조건에서 그만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곱한 함수의 A에서의 극한값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따로따로 F의 극한값과 G의 극한값을 곱한 거랑 같다 그 말이야. 곱한 함수의 극한인데 따로따로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따로따로의 극한값을 곱하는 거랑 같다 그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분수 모양이 나눗셈이죠. gx분의 fx 이렇게 분수 모양의 극한값은 그 말이에요. 이 식의 극한값은 그 말인데 역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gx의 극한분의 fx의 극한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단 조건이 이제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닌 곳에 수렴할 때 gx가 0에 수렴한다면 이제 0이 돼버려서 뭔가 좀 달라지죠 상황이. 그때는 별 문제고 여기는 이제 0이 아닐 경우에 n분의 l 이 값이 바로 이 함수의 극한값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앞에 거랑 이야기하면이 자,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이 A 지점에서 존재할 때는 상수배인 것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두 함수의 합이랑 두 함수의 차로 되어 있는 그것의 함수값도 극한값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고 곱하거나 나눌 때도 따로따로의 극한값을 곱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해서 나누는 거랑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걸 이용해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알아보자.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라.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준비학습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의 극한인데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리미트 3x 제곱 x가 2로 갈 때 이것은 자, 요 x 제곱을 fx처럼 생각한다면 fx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의 3배인 녀석이죠. 그것의 3배. 이것은 상수배 이야기고 상수배니까 3 곱하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x제곱 x가 2로 간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그 소리야. 상수는 따로 그냥 계산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3배 해주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뭐야? 다항함수죠. 자,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뭐라겠어요? 갖다가 대입한 거. 함수값이 극한값이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3 곱하기 별도로 있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한 거 2의 제곱. 자, 이것이 바로 x제곱의 극한값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4고 3이니까 12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일부러 설명용으로 한 거고 실은 그냥 3x제곱 자체를 fx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가 12잖아요. 자,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 것이 바로 극한값 12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녀석은 또 뭐냐? 자, 리미트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자, 이것의 x가 2일 때 극한값.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자체를 그냥 fx라고 봐도 되지만 이제 설명이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녀석은 x제곱이라는 함수 마이너스 3x라는 함수 또는 3x라는 함수를 뺀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상수함수 5를 더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함수의 성질, 극한에서 성질 각각을 분리해서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극한값이.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 그걸 쓴다면 이런 거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제곱을 따로 함수로 본다면 이것의 극한. 그 다음에 빼기, 여기가 빼기일 때는 빼기요. 그 다음에 리미트 3x라는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의 x가 또 2로 간다. 요거랑 더하기. 여기 이제 상수함수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hx라고 생각한다면 리미트 5라는 함수가 있는 것이고 x가 2로 간다. 이거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상수니까 상수 3배는 또 밖으로 빼서 여기 x의 극한값의 3배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대로 해도 된다겠어요. 아무튼 이 녀석의 극한값은 이거 계산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한 거랑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자, 여기 2로 가니까 뭐야? 2의 제곱 4로 가는 거죠. 얘 극한값은 4 그래요. 이것은 극한값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가 있고 자, 2로 가니까 2 집어넣으면 3이 6 6으로 가는 거죠. 얘는 6으로 가는데 빼기니까 빼기 6 그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은 상수함수야. 자, x가 없죠. 상수함수는 그냥 어느 지점에서든 극한값이 똑같이 5예요. 그래서 5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에서 빼기 6이니까 3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거 각각을 따로따로 얘를 fx, 얘를 뭐 gx, 얘를 hx 막 이렇게 생각한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fx 극한값 빼기 gx 극한값 더하기 hx 극한값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아요. 근데 실은 자,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fx라고 보고 이것의 극한값 그러면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이 극한값이라고 그랬죠. 같다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실제로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 더하기 5 이거랑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3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에다가 그냥 2를 대입한 결과랑 같아요. 그래서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 대입한 거랑 극한값이 같은 거다. 그 성질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이제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분해해서 할 수 있다 그 뜻인데 실제로 이렇게 분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극한값 성질 연습 문제. 자, 실제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자. 자, 이제 아까 그 성질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제 두 함수의 곱이잖아요. 이렇게 요것의 극한값, 이것의 극한값 따로따로 해서 곱하기 한 거랑 같다 그런 뜻이라겠어요. 자, 오늘 이제 처음이라서 아까처럼 풀어서 다시 설명만 좀 해드릴 텐데. 자, 1m x가 2로 가고 x 제곱 빼기 1 이거랑 3x 더하기 1. 자, 이것이 극한값인데 요거 자체랑 요거 자체 각각이 수렴할 때 이야기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데 자, 요 녀석 분리해서 리미트 x 제곱 빼기 1 요 함수 x는 2로 간다. 그 다음에 곱하기 따로따로 분리해서 리미트 x가 2로 간다. 3x 더하기 1. 자,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로 가는 거니까 2로 간다. 다항함수의 극하니까 대입하면 2의 제곱 빼기 3이죠 그냥. 자, 이것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3이 6, 1이니까 7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1 그만. 자, 이것의 극한값은 21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풀어서 하는 건 이제 설명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의 극한 갖다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돼요 그냥. 2를 넣으면 역시 3인 것이고 2를 넣으면 7이라서 3, 7, 21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 바로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그것이 극한값이다. 4번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3으로 가자. 2x 빼기 4 x 제곱 빼기 2x 빼기 1. 자, 분자 분모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극한을 쓸 때 극한의 성질상에 리미트 분자의 리미트 있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자. x 제곱 빼기 2x 빼기 1. 자, 분모도 리미트 x가 3으로 가자. 2x 빼기 4. 자, 이렇게 한 거랑 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 거랑 같다겠어요. 단 분모가 0으로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분수 모양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자 분모 나눠서 리미트 해준 거랑 같다 소리 안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3이 들어가면 되니까 3이 6 빼기 4 2죠. 자, 3 들어가면 3 제곱 9 9에다가 3이 6 빼고 빼기 2죠. 자, 7 빼서 약분해서 2 약분해서 1 그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요것의 극한값은 3에서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된다고 했어요. 3 그냥 넣었을 때가 바로 극한값입니다. 그래서 6 빼기 4 2 이것도 계산하면 또 2에서 약분해서 1 이렇게. 자, 이제 설명용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로. 자, 두 번째.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3일 때 그만해.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3이래요. 0의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3이다 그 뜻이죠.
어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요것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이야. 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뭡니까 이제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 자리에 x가 0으로 간대잖아요. 자, 일단 0으로 간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따로따로 일단 넣어보는 겁니다. 자, 0으로 가면 x가 0으로 다가가니까 x제곱 자체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f0으로 가는 거지. 근데 얘가 0으로 갈 때 3이다 그러니까 f0으로 간다 그 말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다 반영해서 좀 써보면 자, 좀 크게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x제곱 빼기 fx.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리미트 fx가 x가 0으로 가면 3이다. 자, 이 말이 포인트 되는 말이죠. f가 얘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간다고 여기다 0을 넣어서 생각하세요. f0 쪽으로 가면 그 말이에요. f0 쪽으로 가면 우극한이다. 0의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3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니까 여기 가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x가 0으로 간다. 분수 모양이니까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 0으로 가니까 0 대입하면 되는 거 이렇게. 여기 0이죠. 0 빼기 그 말이고 얘는 f0 쪽으로 가는 말이죠. 이렇게. 근데 f0 쪽으로 가는 말인데 x가 0으로 갈 때 f0 쪽으로 가면 요 값은 뭐다? 3이다 그 말이야. 여기가 3이니까 얘는 그냥 3으로 간다. 3 그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0 빼기 3 형태고. 자, 여기 분자는 여기가 또 0으로 가니까 여기 또 0이겠죠. 이렇게. 더하기고요. 3 곱하기 그 말이야. fx인데 x 자체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다 0으로 간다 생각하면 f0으로 갈 때 그 값이 3이다 그 말이야. 얘가 3 그 말이야.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0 빼기 3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는 거지. 분모는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녀석은 0 더하기 9 9 그 말이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 그 말이야. 이것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넣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현을 조금 더 바꿔서 자, fx가 있는데 요런 녀석이 1이다. x가 2로 갈 때 이것의 극한값이 1이다. 자, 여기가 이제 x가 아니고 그냥 x 빼기 2라고 좀 표현이 바뀌어 있어요. 이럴 때 이 녀석의 극한값은 또 뭐냐 그 말인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자. 분수 모양이죠. x제곱 더하기 3 빼기 fx. 여기는 x 빼기 4 빼기 2fx. 자, 이제 계산하기 문제인데 이것의 극한은 무엇이냐 그 말이고. 자, 주어진 조건이 x가 2로 갈 때 f의 x 빼기 2는 1. 자, 이 녀석이 1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말이 조금 어렵게 썼죠. 그냥 fx가 아니라서. 여기는 fx라고 써졌는데 얘는 fx가 아니야. 자, 그럴 때는 표현을 좀 fx 모양을 좀 바꾸려면 여기서 x 빼기 2라는 녀석을 좀 이렇게 t로 좀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자, x 빼기를 만약에 t로 치환하면 이 부분은 뭐야? ft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자, 오른쪽은 이렇게 있고 왼쪽은 뭐냐? 리미트인데 자, x가 2로 간다 그럴 때 이제 문자를 t로 바꿨으니까 t가 어디로 간다? x가 2로 간다고 x 대신에 2로 보내보세요. x가 2로 간다면 2 빼기 2 쪽으로 가는 거니까 t는 0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문자를 t로 바꾸면 t가 0으로 간다 이 말하고 같은 말. 자,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모양만 문자를 t자로 바꾸고 x자로 놔둔 거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t가 0으로 갈 때 ft가 1 이 말이랑 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서 이렇게 써도 되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1. 자,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t가 0으로 간다? ft. x가 0으로 간다? fx. 자, x 자리에 t자만 들어가 있는 거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랑 이런 표현이 같은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f가 0으로 가면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1이다 이런 표현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면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f가 0으로 가면 1의 극한값을 간다. 자,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0으로 가면 0 대입한다 했죠. 자, 3을 상수니까 그럼 놔두고요. 빼기 f인데 x가 0으로 가니까 f가 0으로 간다 그 말이지. f가 0으로 갈 때는 1이다 그 말이. 얘는 1이다. 1 그 말이에요. 분모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분자는 0으로 가니까 또 0이고요. 빼기 4고요. 빼기 2 곱하기 f 0으로 간다. 아까
아까 0으로 간다는 1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분의 이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것이 극한값이다. 계산하면 2죠. 계산하면 뭡니까? 2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에 약분해서 마이너스 3. 자, 이것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두 함수 fgx에 대해서 fx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의 수렴한다. 이렇게 조건 줬어요. 자, 이렇게 조건 줄 때 리미트 fx인데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뜻이지. 무한히 커진다. 이것은 양의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에 조금 이제 표현 바꿔서 fx 빼기 gx가 있는데 요 녀석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3에 수렴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구하라는 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fx 빼기 gx 더하기 1. 여기 또 fx 빼기 2gx. 자, 이것의 극한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렇게 물으면 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써졌는데 fx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3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때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치환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이 녀석을 좀 hx라고 좀 치환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hx가 리미트 hx가 그래서 좀 말을 바꿔서 읽으면 리미트 hx. 자,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3으로 간다. 그 말 되는 거지. 자, 얘를 이렇게 치환하면 이런 말 되는 거죠. 이런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이야. 그래서 hx는 3으로 간다 그 말. x가 무한대로 가면 hx는 3으로 간다. 알겠죠? 자, 요것을 이제 활용할 겁니다. 요것을 활용할 거고. 근데 여기는 지금 fx도 있지만 gx도 막 섞여 있잖아요. 자, gx도 섞여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이럴 때는 gx를 좀 없애자 그 말이야. 어떻게 없애느냐? 자, 우리가 얘를 치환했잖아요. 자, 여기 fx 빼기 gx 얘를 hx라고 이렇게 치환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gx에 대해서 이걸 좀 정리하면 치환했으니까 gx에 대해서 정리하면 gx가 오른쪽으로 간다면요. fx 자 hx 넘어가서 빼기 hx 뭐 이 말 되겠죠? 이렇게? gx는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gx는 요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gx 자리에 얘를 좀 넣어서 생각하자 그 말이야. 자, gx 자리에 좀 불편하지만 여기 자리에 여기다 쓸까요 그냥? 쓰면 좀 길긴 한데 써봅시다 그냥. 자, gx 자리에 얘를 그대로 갖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 자리에 3fx 마이너스 gx가 이거니까 그대로 넣는다면 아예 풀어서 쓸까요? 자, 요건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gx인데 요것에 마이너스를 빼니까 요거 플러스 h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fx인데 fx 마이너스 자 2gx 자 마이너스인데 요것에 2배를 빼는 거야. 2배를 빼는 거죠. 2배를 빼니까 여기다 빼기니까 마이너스 2f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hx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랑 지금 같은 겁니다. 이런 상태. 알겠죠? 자, 이런 거라서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할 때는 뭐냐 그 말인데. 자, 이거 이제 좀 간단히 정리하면 이건 뭡니까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좀 EFX지. 조금 더 한 단계 정리하면 EFX 더하기 HX 더하기 1이고요. 이것은 또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FX 더하기 2HX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상황인데 자, 이것은 뭐냐 그럼 자 여기서 HX 자
hx는 아까 뭐라 했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hx는 기본적으로 3으로 간다겠죠. 얘는 이제 3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3으로 간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3으로 가면 분모는 뭐야? 이제 모양상 이거 좀 여기다 좀 정리하면 여기다 정리하면 분모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6이죠. 이것은 2fx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지금. 자, 얘가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것이냐 그 말인데, 자, 모양이 조금 복잡해서 다시 좀 정리 여기다 하면, 자, 요 부분이요. 자, 근데 요렇게 생겼을 때, 자, 요렇게 생겼을 때는 모양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있고 분모에 마이너스 fx 더하기 6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이제 리미트 이런 상황인데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것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네. 자, 근데 여기 fx가 뭐라겠어요? f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야. 근데 이대로는 바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분자 분모를 다 fx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똑같이 fx로 나누면 식은 변함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분자는 뭐가 됐습니까? 이것은 fx가 누군지 몰라도 뭐가 크든 어쩌든 간에 똑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fx분의 4 형태인 거야. 그 다음에 분모는 요거 나누면 또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fx분의 6.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분수 모양으로. 자, 그런데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자, fx가 무한대일 때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무한대. 무한대분의 4. 무한대분의 4는 무한히 큰 수분의 4는 이것은 0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0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한히 큰 수분의 상수. 분모는 무한히 큰데 상수가 있어, 분자에. 이것도 역시 0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이 다가가는 값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분의 2.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이 조금 길고 복잡하죠.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치환해서 하는 걸 하느라고 조금 길게 갔어요. 아무튼 이렇게 풀이 과정이 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핵심 표현은 분수 모양일 때 분모가 무한히 크면은 분자에 상수가 있으면 이 값은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0으로 간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fx를 지금 나누어서 살펴봤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조금 생소한 계산이라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자. 자, 옳은 거 고르기라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fx a 지점에서의 극한값과 fx 더하기 gx 둘이 합한 함수의 극한값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의 극한값도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고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면 gx의 극한도 존재하는가. 자, 이런 것은 말로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그냥 알파라는 어떤 값이 있다고 하고 알파는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fx 더하기 gx. 자, 이 녀석도 a로 갈 때 이 값이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또 베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는 알파의 수렴하고 쟤는 베타의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이렇게 있으면 gx도 존재하느냐 gx도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그 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녀석은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자, 이 녀석은 뭡니까? fx 자체는 a로 가면 알파에 수렴한다 했어요. 알파 수렴하니까 얘는 알파라고 생각해봐요. 얘는 알파에 수렴해. 그러면 더하기 어떤 gx 모양인데 이 녀석이 여기 이제 물론 리미트고요. 이 녀석이
B에 수렴한다. 뭐 이런 말 되는 거지. 이건 물론 리미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까지 좀 써서 표현하면 얘는 이제 알파에 수렴하니까 알파고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렇게 생긴 요런 형태죠 지금. 예? 요 녀석이 수렴하는데 요 녀석은 아직 뭔지 모르는데 이 전체는 베타에 수렴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알파가 요 상황을 만족하는 건 뭐니까 요 녀석이 알파가 넘어가서 요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어떤 실수값에 수렴해야 되겠지.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런 관계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gx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에 수렴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gx도 존재한다. 1번은 그래서 맞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둘이 합한 녀석과 뺀 녀석의 값이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면 gx도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둘이 합하고 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더하기 gx가 있는데 요 녀석이 알파에 수렴한다 그러니 이번엔 여기는 또 이제 뺀 녀석이고요. 자, 이런 관계만 이런 두 가지 관계가 있으면 gx가 수렴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더한 녀석이 알파고 뺀 녀석이 베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녀석이 지금 각각이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야. 근데 우리가 gx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gx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빼버린다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 알죠. 어떤 극한의 성질? 한 녀석이 수렴하고 한 녀석이 수렴하면 둘이 더한 녀석도 수렴하고 둘이 뺀 녀석도 수렴하고 그런다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gx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여기에서 이것을 뺀 거. 자, fx 더하기 gx에서 fx 빼기 gx. 자,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뺀 녀석 말이지. 뺀 거. 자, 각각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 함수가 수렴, 함수가 수렴. 그러면 둘이 더한 것도 수렴한다겠지. 극한의 성질이. 뺀 것도 수렴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뺀 녀석. 요 녀석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이것도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수렴이야. 이것은 둘이 뺐으니까 알파에서 베타 뺀 거, 이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둘이 뺐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인데 fx 사라졌잖아요. gx 마이너스 x 2gx죠 지금. 자, 이 녀석의 리미트 그 말이고 x가 a로 간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말이 됐으니 그렇다면 gx라는 녀석은 요거 2배는 상수배에 나가서 이렇게 계산한다면 상수배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뭐야? 2로 다시 나눠준다면 이런 말이 생긴 거지. 그래서 g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수렴하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요 값이 뭔지 몰라도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입니다. 둘이 수렴하면 둘이 합해도 수렴하고 둘이 빼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 성질 중에 뺀 것을 활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옳고 그름만 확인합니다. 자, 요것은 또 뭐야? fx가 있고 fx가 지금 수렴하고 gx분의 fx 얘가 각각 존재하면 gx 값도 존재하느냐. 이제 아까랑 조금 틀리죠. 3번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자, 얘가 지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알파로 존재하고 얘는 또 베타라고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렇다면 리미트 gx가 또 존재하는가 그 말이야. 자,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자, 이것은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자, 우리가 이 녀석이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자, 이 녀석이 만약에 fx가 0에 수렴하는 경우도 생각해봐요. 항상 이렇게 분수 모양이 생길 때는 0에 수렴하는 경우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fx가 0에 수렴한다 해봐요. 0에 수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에 수렴하겠지. 분자가. 똑같이. 그렇다면 베타 자체가 만약에 요 녀석이 gx 자체는 수렴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fx가 만약에 0에 수렴한다 해봅시다. 0에 수렴한다. 얘는 0에 수렴해. 그렇다면 만약에 요 분모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에 분모가 만약에 어떤 상수값이거나 무한대 값이라면 얘가 무한대 값이거나 상수값이라면은 분자가 0으로 갔으니 요 값은 무한대분의 0 그런 모양이지. 그러면 0 되는 거지. 베타가 0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인 경우에 fx가 0에 수렴하게 되면 gx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 돼도 0에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상관없겠지. 만약에 gx가 상수가 된다고 해도 상수분의 0으로 가는 녀석 그러면 그것도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gx는 어떤 상수 된다 그 말은 뭐 수렴한다 그 말도 되기도 하는데 뭐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는 거지. 자, gx가 무한대로 간다 해도 이 녀석은 둘 다 0에 수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렴한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수렴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gx라는 녀석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a라는 지점인데 0이라는 지점이라고 하고 a가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gx의 그래프라고 해봐요. gx의 그래프. 그럼 만약에 0에 x, a가 0이라고 친다면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모두 1 마이너스 그런 상태죠. 그러면 gx가 만약에 0의 우극한 그러면 1 그래봐요. 근데 분자는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 1분의 0 그러면 0 되는 거지. 이 말이 맞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그러면 0의 좌극하니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분자는 역시 0으로 가니까 역시 마이너스 1로 가는 것분에 0으로 가는 것은 또 0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즉 gx 자체가 우극한하고 좌극한 이렇게 다르더라도 그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다르다면 gx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않는다겠죠.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gx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조건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x가 꼭 수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 그래서 gx가 수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번 요것과 요것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도 수렴하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항상 우극한 좌극한이 같은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건데 아까는 이제 좀 더 비슷한데 fx 곱하기 gx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이것의 fx랑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예요 이번엔.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이 둘 다 존재한다. 얘가 알파로 존재하고 이 녀석의 값이 또 베타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을 때구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럴 때는 뭔가 수렴한다 그럴 때는 특별한 예를 생각할 때는 알파가 0인 경우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둘 다 0이거나 막 이런 거. 자, 이런 경우에 gx는 수렴하게 되는가 그 말이에요. 자,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fx가 0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해. 자, 그러면 곱하기니까 fx가 얘가 0에 수렴하면 요 녀석이 0에 수렴하지 않아도 얘가 0에 수렴하니까 둘이 곱하면 0에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 예를 똑같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아까 그렇잖아요. 자, g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0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0의 우극한은 1,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막 이럴 때. 그렇지만 fx가 0으로 가고 있으면 곱해도 이렇게 곱하든 0에 수렴하는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이런 경우에 이거 gx는 수렴하진 않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진 않지만 요거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 그 말이야. 자, 얘가 0에 수렴하고 이거 자체도 0에 수렴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gx 값이 존재한다? 옳지 않다 그 말이야. 이것도 아까 옳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 옳은가 그른가 판단 문제입니다. 자, 극한의 성질에서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한데 지금은 처음이라서 일단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다음에 또 몇 번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관해서 살짝 봤어요. 자, 우극한, 좌극한, 그 다음에 뭐 곱했을 때, 나눴을 때, 뭐 분수 모양의 값이 수렴하는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따지려면은 막 발레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되고, 우리가 명제에서 공부했죠. 발레라는 개념. 자, 발레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따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본 문제 몇 가지를 좀 따져본 건데, 다음에 또 문제 볼 때는 조금 다른 형태로 또 따져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마다 발레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0으로 간다거나 우극한 좌극한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무한대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